네,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국방부 1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인도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차관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개혁 2.0 동원 및 정보화 분야 관련 사항은 저의 정례 브리핑에 이어서 동원기획관과 정보화 기획관이 별도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야샤르 귤레르 터키군 총사령관을 면담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터키 측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양국 간 군사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국전 참전 공원 방문과 6.25 전쟁 참전 용사와의 오찬 등을 통해서 터키군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남북한 비무장지대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에 대비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신원 확인율 향상을 위한 유가족 DNA 추가 확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 중인 유해 공동 발굴에 내실 있는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현충일 추념식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DMZ 유해 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방부는 내년까지 유해 발굴 전문 인력 4개 팀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이는 DMZ 지역에서 독자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와 발굴, 감식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유해 발굴 전문 인력 확충과 함께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추가 확보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는 유가족 DNA 확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현행 대비 4배로 확충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다 공세적으로 유가족 DNA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유가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DNA가 미확보된 10만여 명의 전사자 명단을 공개하여 유가족이 보다 쉽게 전사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공군은 지난 6일부터 경남 남해 일대에서 조종사들의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계 해상 생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조종사가 해상으로 비상 탈출한 상황을 가정하여 해상 낙하산 강화와 해상 탐색 구조, 무인도 생존 훈련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10일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기념관에서 대한제국 당시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헐버트 박사 서거 69주년 추모식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국방개혁 2.0 먼저 저희가 온 브리핑으로는 동원기획관께서 예비군 내실화와 관련한 예비전력 내실화와 관련한 그러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후 내용은 기자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원기획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동원기획관 육군소장 권삼입니다. 지금부터 국방개혁 2.0 과제인 예비전력 내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수 감축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입대 자원의 감소 및 변화되는 전쟁 수행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원 예비군 규모와 연차별 훈련 대상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 예비군은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동원 예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연차별 훈련 대상을 검토하여 현재 전역 후 6년 차까지 받던 예비군 훈련을 5년 차까지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동원 예비군의 연차를 조정하더라도 전시 전투력이 유지되도록 전시에 기묘하게 운영되는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에 대해 최정예 자원을 동원 지정하고 훈련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원전력사령부 관련 사항으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4월 6일 창설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의 임무는 평시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동원예비군 자원을 전담 관리하고 장비 물자의 조기 현대화를 추진하며 유사시에는 동원예비군으로 완편된 부대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전방 전투부대의 전투력 발휘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전방 군단과 지역 방위사단으로 분산된 동원 위주 부대들의 지휘 체계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로 일원화되어 동원 자원의 관리와 훈련이 강화되고 전문 평가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시에는 이들 부대의 전방 투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예비군 훈련장 개선 사항으로 현재 시군 단위로 산재된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현재까지 금곡 훈련장, 충북 지역 훈련장 4개소가 완공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강원도 만종 지역에 1개소를 추가하여 총 5개소를 완공할 것입니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기상과 소음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영상모의 사격장, 실내 사격장, 분대 교전 장비를 활용한 시가지 훈련장 등으로 구성되며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휴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예비역 간부의 활용성 제고 방안으로 현재 시험 운영 중인 예비역 간부 평시 복무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험 운영 중인 예비역 간부 평시 복무 제도는 동원 지정된 예비군 간부가 연 15일 이내에 소집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운영 결과 현장 지휘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확대는 동원 위주 부대의 전시 주요 직위를 선별하고 예비역 간부를 선발하여 동원 지정한 후에 평시부터 비교적 장기간 그 직위에서 복무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예비군 상근 예비군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효율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 복무 일수를 고려한 운영직위 선정이 선행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시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 제고와 연관 및 상원상급 예비역 간부 확보, 인건비 예상 절감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이 많은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기회 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예비군 조직, 훈련,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예비 전력이 유사시에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혹시 질문 있으? 관련해서 홍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 기사 써달라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설명 말고 네. 그 해병대 대령 성추행 문제 고소된 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해병대 대령 그 신고 네. 접수한 게 2일인데 본인한테 8일 날 갔다고 하더라고요. 8일 날이요. 예, 8일이면 어제인데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6일 날그 수사관을 통해서 면담을 요청해 와서 7일 날 면담하고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 접수된 게 6일이라는 거죠? 신고 접수된 것이 6일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됐는데 신고자의 그 가용한 일정과 등을 여러 가지 또 신원 보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7일 날 면담하고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분리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분리 조치는 같은 부대에 근무할 경우에 분리 조치하는 것이고요.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근데 신고가 접수된 다음에 그 가해자인 대령한테 그 조사 대상 통보를 늦게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부분도 일단은 그 신고자에 대한 진술을 먼저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은 왜 안 해주시나요? 그 저번 달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성폭력 네. 관련해 가지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보도 나가기 전에 얘기 안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원 보장도 해야 되고 또 먼저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제한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지까지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 사건이 접수됐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준 거는 적절치 않은 저희가 부분들이었나요? 그 다른 사안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번에는 조금 공개를 좀 안 다릅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고자의 진술 자체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공개할 수 없었던 그런 점이 좀 제한되는 점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혹시 예비전력 내실화와 관련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예.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인데요. 예. 이 과학화 훈련장으로 개선한다는 게이 예, 지금 대대 단위로 그 일반 소규모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군구조 개편에 따라서 대대의 어떤 병력 감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에 있는 보병 대대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감당할 수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권역 단위로 예비군 훈련장을 새로 만드는데 그 만드는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의 어떤 좀 아날로그식 방식의 어떤 그런 훈련장이 아니고 영상모의 사격장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음 그 민원에 대비해서 실내 사격장이라든가 또 분대 교전 장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KCTC에서 사용하는 마일즈 그 장비랑 비슷합니다. 레이저 발사에 의한 그 소총을 가지고 시가지 전투를 쌍방 교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과학화된 장비를 배치해서 좀 더 좀 성과 위주의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해서 5개소가 완공이 되고 향후 총 35개가 추가로 설치되면 전국에 40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